톡까놓고 좀 족같은 게 진짜 졸라 많잖아 진짜로. 대명화학 진짜 다 헤쳐먹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특히 무신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90%가 모를 거란 말이야. 무신사도 30% 가져가는데 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30% 이상이야. 왜? 근데 우리가 막 A씨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고 하면 그냥 A씨발 티셔츠구나 애매하게 할 거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 다들 잘 보고 있죠? 나이는 25살이고요 현재 이 업종에 한 4, 5년 정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옷을 잘 몰랐어요. 아예 몰랐고 사 입는 것만 좀 좋아했지 만들 줄도 몰랐고 뭐 작업지에서 이런 게 뭔지도 몰랐고 이제 한 4, 5년 동안 이 일에서 개 미쳐 있다 보니까 뭐 원단도 편재직도 해보고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도 하고 있고 뭐 원가 계산표 관리도 하고 뭐 다 하죠. 진짜 다 하고 이 생산 전반적인 거는 진짜 다 하고 있고 요즘에는 우리 회사 특징일 수도 있는데 생산뿐 아닌 이제 기획이나 그 외적인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서포터를 바라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일까지도 같이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4, 5년간에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말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아무튼 뭐 그냥 의류에 관한 일은 진짜 이것저것 다 하고 다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옷을 안 했잖아요. 페리카 출신도 아니고 관련 학과 나온 적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 패션을 갑자기 왜 하게 됐는지. 솔직히 말하면 돈 벌고 싶어서 했고요. 저는 이 일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딥할지 몰랐어요. 폐쇄적일지 몰랐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같은 것은 더 폐쇄적이고 더 기술직 연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의류가 정말 좀 스펙타클했고 뭔가 이 딥다이브 하는 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게 왔어서 이 일에 좀 흥미를 느끼고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돈 벌려고 했지만 이 일을 뭔가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찾고자 해서 뭐 의류 생산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체계화를 만들고 이 생산을 더 원활하게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저는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네, 하나 궁금한 거. 이 일을 하면서 나도 느끼고 있는 점이 내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 브랜드의 어떤 모토나 이런 세계관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패션이라는 영역이 되게 폐쇄적이고 또 톡까놓고 좀 족같은 게 진짜 졸라 많잖아 진짜로. 과장님 막 사인 받아야지 움직이고 막 진짜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커피 타와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수직적이고 폐쇄적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거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패션 문화에 대해서 되게 짜증나는 것도 많고 조금 이게 왜 이러지? 라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생각 이 패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본인에 대한 생각. 일단은 개 족같은 게 생산 졸라게 바쁜데 이제 디자인 쪽에서 컨펌 안 떨어져가지고 제작 막 일주일 안에 뽑아야 되고 이런 거 진짜 개빡치거든요. 막 납기는 막 정해져 있는데 막 컨펌 안 떨어져가지고 막 생산 못하고 있는 거 진짜 개화나고 일단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1cm에 연연하는 거 진짜 개빡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막 거기에 뭔가 막 사활을 막 걸고 막 하루 이틀 동안 고민하고 있으니까 좋게 될 리가 없죠. 유하게 넘어갈 건 유하게 넘어가고 좀 더 신경 써야 될 거 신경 써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뭐 결제 문화도 빡치긴 하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결제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이제 컨펌이 어디서 떨어졌고 히스토리를 보고자 결제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게 결코 안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과연 우선순위에 우리가 그거를 막 이렇게 존만한 회사인데 막 그거를 막 넣어서 막 시간 딜레이 되고 오히려 막 제품 안 나오는 게 더 문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소탐 대실의 좀 영역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있죠. 개인적으로는 나도 이제 사실 페리카 출신이 아니고 너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르기는 몰라 잘. 예를 들면 패션 학과를 갔어. 대부분 디자이너들 진짜 패턴을 막 그리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배운 적도 없잖아. 근데 진짜 현장에서 공장이랑 눈높이로 이렇게 배우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배운 건데 내가 느끼는 괴리감 중에 또 하나는 브랜드에 풀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디자이너들이 이제 배워오는 어떤 지식과 실무가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그렇지. 대한 생각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학과가 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실무와 이론의 그 교육에 있어서는 약간 좀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도 이제 춤을 추면서 대학교를 다녀보고 그 이전에 교육도 해보고 정말 많은 거를 경험을 해봤지만 말한 것처럼 패션 쪽이 좀 유독 그 괴리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격차가 실무와 이론의 격차가 좀 큰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패션 교육 이런 이론적인 거를 좀 배제하고
실무에 조금 더 뛰어서 필요한 거에 맞춰서 이론을 배웠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답 없는 케이스들이 무조건 그냥 대학교부터 가는 거지. 꿈이 디자이너면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교를 다녀서 좀 더 배우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꿈이 사업가야, 기업가야, 그런 배경이라면 오히려 패션 학과의 뭔가 그런 디자이너의 뭔가 수순보다는 좀 다른 수순을 밟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죠. 패션이라는 영역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뭐 흔히 말하면 MD 역할들도 있고 뭐 패션 사업 비즈니스가 있고 마케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뭉뚱그려서 패션을 해야지 하면 사람들이 패디과로 가고 패디과 간 사람들 대부분의 꿈이 패션 창업을 하는 게 꿈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교육의 흐름상 이어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지. 맞죠. 괴리감이 있지. 내가 뭔가 패션업을 하고 싶다. 패디과가 정답은 아니다는 그치. 거죠. 뭔가 목적에 있어서 내가 20대의 초중반은 교육의 일원으로서 뭔가 좀 배우고 싶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 30대, 40대에 뭔가 터트려보고 싶다라는 뭔가 장기적인 플랜이면은 그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안에 뭔가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10년 안에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대학교라는 뭔가 장치와 그런 교육 문화를 좀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시선이 다른 거죠. 네. 이런 문화에 대한 괴리감도 있고 그 다음으로 더 넘어가서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이거 솔직히 얘기해보자. 30만 원짜리 어떤 맨투맨이 있어. 고급 브랜드에 사 안 사? 선뜻 살 엄두가 나 안 나? 안 나죠. 저는 안 나죠.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아니까. 맞지? 맞죠. 라벨을 떼고. 맞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결국엔 브랜딩의 역할인 거고 브랜딩을 하는 이유죠. 네, 내가 이 맨투맨을 30만 원에 팔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결국엔 브랜드의 역할이니까. 나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다만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잖아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절대 그 브랜드가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재밌게 꼬집고 싶기도 하다라는 거야.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요즘 브랜드들이 앞으로 저는 해보고 좀 더 도전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 한동안 또 한국에서 약간 패러디 같은 뭔가 디자인 아트웍이나 이런 것들도 또 뜨기도 했었잖아요. 막 나이키 있는데 갑자기 막 무정부 막 써있고 막 이런 것들도 잠깐 씬 내에서 활발히 활동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막 꼼대 가루송인데 막 꼼대 뻑다운 막 이렇게 막 했었던 그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런 것들 또한 잘 엮어 나가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이런 패션 문화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생각 그게 부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밌게 풀어나가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쾌한 장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너는 아무래도 진짜 브랜드를 상대를 졸라 많이 하잖아. 진짜 개 많이 하죠. 한 달 기준으로 30개, 50개 막 브랜드를 상대하면서 그들의 제품도 만들어주고 코멘트도 해주고 잘 되는 브랜드도 있고 망하는 브랜드도 있잖아. 너의 경험을 비춰서 봤을 때 이런 거 하면 재밌겠는데? 이런 거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또는 전반적인 어떤 코멘트 너의 조언 애매하게 할 거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패러디를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패션업 전반적인 부분을 뭔가 좀 꼬집어서 비판하는 내용을 메시지를 담아서 제품으로 낼 수는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열광을 하려면 그들조차 이 내용에 공감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고객 입장에서는 어프로벌이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막 A씨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고 하면 그냥 A씨발 티셔츠구나 약간 저는 오히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왜 이게 A씨발이라는 아트웍이 나왔고 왜 우리가 이러한 뭔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를 잘 못 볼 것 같고 초기에는 A씨발? 그냥 귀엽네 재밌다 이렇게 난 살 것 같다 이거지. 정확한 히스토리와 이게 왜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을 못 하니까 스토리가 필요하다. 그 공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계속 갈고 닦고 변경해 나가면서 이 본질이 굉장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이 잘 느끼게 하느냐가 넌 중요할 것 같아요. 변경하고 바뀔지언정 계속 거기에 있어서 몰입도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디자인이면 디자인, 뭐 아트웍이나 아트웍, 뭐 패키징이면 패키징,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라는 너의 그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생각. 최근에 이게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카피 논란이나 아니면 뭐 퀄리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화두에 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세터라는 브랜드에서 뭐 퀄리티 이슈나 뭐 원산지 막 이런 내용들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 이제 막 초신성 국내에서 이제 막 뜨려고 하는 브랜드들이
분들이 이런 거 있어서 굉장히 조명받고 이런 것들을 약간 저는 매거진의 형태로서 그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서 출시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또 문득 생각이 나는 게 그 질투심일 수도 있고 한데 대명화학 다 헤쳐먹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특히 무신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90%가 모를 거란 말이야. 상위권 브랜드가 한 회사 소속이라는 게. 나는 카르텔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 분명히. 있죠. 있겠죠. 그런 거를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까도 되겠다. 좋죠.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저는 잘 찝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개 내 브랜드는 패키징만 다르지 실제 GT 백다는 다 똑같다라는 뭔가 그런 거를 표현하는 아트웍이 뭐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매칭이 되고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게 괜찮고 이게 팬심이 생기면 이런 뭔가 문화적인 부분, 컬처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그 브랜드 제품군이 또 구매가 될 테니까 그걸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패션 브랜드들이 판매가 배수를 측정하는 게 높잖아 다른 제품 소비군들에 비해서. 그렇죠. 많이 높은 편이긴 한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유통 구조가 있기는 하잖아. 하다못해 플랫폼 백화점만 해도 맞죠. 백화점 씨발 가져가는 게 40%가 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들이 배수를 측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설명하고 그거를 뭔가 좀 비판하는 제품군이 또 나와도 재밌겠죠. 그렇지. 뭐 하다못해 무신사도 30% 가져가는데 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30% 이상이야. 왜? 배송비도 그래, 붙잖아요. 배송비 무료로 무조건 하니까. 깨는 2배수 3배수 많게는 4배수 진짜 뭐 7배수까지 때리는 이유가 있다. 어쩔 수 없으면서도 좀 짜증이 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지. 이 씬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잘 보존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게 앞으로는 무신사가 해결해야 될 뭔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형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런 스토리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공감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지, 그 브랜드로 이걸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난 진지하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 너무 진지하면은 좀 그렇고 재미없죠. 재밌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만들어가야 되고.